직선 교육감,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감. 두 번째 2기라고 하잖아요. 1기 4년 했고 2기 들어와서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성환 교육감의 사적 생일이 있고 공적 생일이 있어요. 오늘은 공적 생일, 오피셜 버스데이. 그래서 어디로 뭘 할까 하다가 오늘은 다른 세리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학생들을 만나기로 했고 그 중에서 어떤 학생들을 만나기로 할까 하다가 최종태 선생님 아세요? 네. 이 최종태 선생님께서 벌써 한참 전부터 작전에 들어가셨어요. 내 페이스북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줘니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기전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나 그거 모르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2학년 7반 교실에 들어온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결정해 준 대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잠깐 하는데 지금 2학년 1시간이 50분이라면서요. 50분 지금 한 3분 지났죠? 한 3분 지났을 것 같아. 그래서 앞에 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는가 봐요. 우리 함께 something special 있는가 봐.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서로 대화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뭐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제가 워낙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교탁이잖아요. 교탁인데 이 교탁에 보면 이 다리가 이렇게 두 개 있죠. 두 개 있어. 이 다리가 만약에 그 길이가 양쪽이 서로 다르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기울죠. 기우는 이유는 기울어지는 이유는 밸런스를 못 잡으니까 균형을 못 잡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할 때 그 형이 저울형이라고는 알죠? 저울형이에요. 이렇게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할 때 그 형이 저울형이에요. 이렇게 저울에 보면 접시 두 개 있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은요, 이게 자연계도 그렇고 인간 세계도 그렇고 국가 내에도 그렇고 이 균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지는 그런 때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이게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젠더 이퀄리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이 남성, 여성 이 두 개의 젠더가 있는데 이 젠더가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잖아요. 기울게 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이 모양이 되니까 벌써 이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이 두 개가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 발휘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 관계에서도 양성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양성의 균형 이것을 성평등 또 양성평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알죠? 샤르드 몽테스키에. 이 몽테스키에가 이제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몽테스키에가 이런 말을 해요. 국가 권력이 있으면 이 국가 권력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나눈 것이 세 개인데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세 개 사이에 어느 하나가 힘을 크게 가져가면 안 된다. 힘을 크게 가지게 되면 이 큰 힘을 가진 이쪽에서
자기 힘을 남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테스키에는 이 삼자 간의 균형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내 힘을 행사하고 동시에 저 사람 힘이 커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이렇게 견제를 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Checks and Balances. 체크 앤 밸런스 하면 틀려요. 단수로 하면 안 돼. Checks and Balances 복수를 해야 돼 항상. 그래서 뭐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것에 입각해서 몽테스키의 이 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 그것이 1787년에 만들어진 미국 연방헌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연방헌법은 철저하게 구분을 해요.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버락 오바마예요. 어느 대학 출신이죠?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에요. 오바마가 만약에 다른 동료 학생들과 똑같은 시험 코스로 들어갔다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오바마는 그 케이스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마이너리티스에게 주는 할당이 있죠. 몰라. 저게 그러니까 이게 소수자에게 주는 거 있어요. 그렇게 쿼터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학교는 저기 중고등학교는 저기서 했다고 하더라고. 하와이에서. 그 학교 이름이 푸나호우 스쿨이라고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했는데 그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아주 열심히 그 외손자를 위해서 지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 미국 사회는 그 인종 간의 균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인종 간의 균형을 위해서.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 인종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종 할당 속에는 우리 그 동양계인 한국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컬러가 있다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컬러드 피플이라고 해요. 컬러가 있는 사람들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 왜 그때 가서 비로소 공부를 잘하냐?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으니까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단계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렇게 자기의 잠재력이 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서울대학교에서 지역균형 선발 학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저쪽에 시골에 있는 학생이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판단을 해. 어떻게 판단하냐면 가서 금방 쳐질걸. 그런데 금방 쳐지는 학생은 별로 없고 쳐지는 학생 한 20%, 나머지 80%는 2학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같이 다른 거예요. 그 유명한 그 특목고들 있죠. 그 학생들과 같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1학년 1년 동안에는 엄청 힘들어 막 앞이 안 보여 막. 그 정도로 이렇게 막 헤매다가 2학년 들어가면서 그 학생들과 같이 나란히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3학년 들어서면서부터 앞에 푹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나라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 권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양원제잖아요.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처음에 미국이 연방제의 국가를 시작할 때 그때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몇 개였어요? 그때 그게 몇 개였어요? 몇 개였어요? 몇 개였어요? 13. 13개였어요. 13개였어. 13개였어. 우리 눈치 빨리빨리 채기. 13개였어요. 13개였는데 그때 이제 연방 국가로 하자.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로 하자. 아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13개가 자 이렇게 규모가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규모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엄청 크고 어떤 데는 아주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그 지역에서 주에서 야 우리 안 해. 우리는 연방 안 해. 그러니까 그 큰 주에서 막 달랬단 말이에요. 야 그러지 마 같이 하자. 그냥 한 나라로 하면 더 좋잖아. 하니까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뭔가 이제 미끼를 던져줘야 돼. 규모가 큰 주에서 규모가 작은 주로. 그래서 그때 미끼를 던진 게 뭐냐면, 야, 의회제대로 말이야, 양원지로 하자. 그게 뭐야? 상원 있고 하원 있고, 응? 하우스 오브 더 세니터스, 하우스 오브 더 레프레젠터티브스 이렇게 두 개로 하자. 그래서 상원 여기는 말이야, 규모가 큰 주건 규모가 작은 주건 똑같이 두 명수로 하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규모가 작은 주에서 말 되네? 이러는 거야. 아 그래 그렇게. 그럼 니들도 양보해야지. 양보가 뭐? 그럼 하원은 임금비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게 타입이 되잖아요. 타입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야 그런데 니그로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야. 니그로 흑인. 그때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리고 미국의 학설에 따르면 흑인은 인간이 아니고 물건이었거든. 네? 프로퍼티 알죠? 이거 재산권의 객체였거든, 흑인은.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인구비를 하자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거 흑인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남부가 흑인 노예가 많았어요, 북부가 많았어요. 남부가 많았죠. 남부가 농장이 많으니까 남부가 많았죠. 아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남부가 많았는데 남부주에서는 당연히 흑인이 사람이라고 했지. 그죠? 근데 북부주에서는 야 언제 우리가 흑인을 사람 취급했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가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야 타협을 하게 된 거야. 타협은 서로 양보를 해야 타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했냐? 흑인은 사람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응? 뭘까? 흑인 한 사람은 5분의 3이다. 그러니까 흑인이 한 사람이 되려면 두 사람이 모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전체 흑인 수 곱하기 5분의 3 한 거야. 그렇게 해서 하원 인구비로 해가지고 오늘날의 양원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흑인 생각하면 약오르지. 세상에 우리는 말이지 사람 취급하는 5분의 3이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연방 국가가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연방 대통령이 이제 4년 만에 한 번씩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을 하는데 지금 오늘 내 강의를 듣고 다음 대통령 취임할 때, 다음 오바마가 아니잖아요. 두 번 했으니까 오바마가 아닌데 그 다음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취임하는 그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취임하는가. 미국 연방 대통령 취임할 때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렇게 서 옆으로 이렇게 서고 그 앞에 한 사람이 딱 서 있어. 이렇게 검정을 쫙 입고 서 있어요. 누굴까? 한 사람 쫙 서 있어. 선서 받으려고 서 있다니까 대통령한테. 그 사람이 누굴까? 연방 대법원장이에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이렇게 탁 하고 그다음에 이 왼손은 바이블에 딱 올려놔요. 바이블 위에 올려놔. 이 바이블 위에 올리는 거 뭐냐면 엄숙히 프라미스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블에 올려놓는 그건 어떤 의미를 갖냐? 어기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게 바이블에 올려놓는 거예요. 선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연방 대법원장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사고로는 야 어떻게 대통령이 말이야 인간 대법원장한테. 근데 절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미국의 법질서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미국의 법질서 앞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선서하죠? 높은 단위에서 국민들을 내려다보시면서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쫙 법질서 앞에 서서 엄숙히 서서 이렇게 선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법연수 그 책에다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원고를. 그래서 혹시 고쳐질까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서 미국 연방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을 하는데 연방 대통령과 연방 대법원장이 같이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 만나 이유가 있겠죠. 만나게 되면 자리 문제가 생겨. 상석 하석이 있죠. 그럼 누가 상석에 앉을 거냐 이거야.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없어. 결정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아예 안 만나. 아예 안 만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날 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쟁. 저기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이거지. 그럴 때는 만나겠죠. 그때 만날 때는 앉는 테이블이요. 이렇게 각진 테이블이 아니에요. 라운드 테이블이에요. 라운드 테이블 특징은 뭐냐? 상석 하석이 없어요. 그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하냐면 연방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리고 연방 대법관도 미국 연방 대통령이 임명을 해. 임기는 없어. 우리나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기가 6년이거든요. 근데 미국 연방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임기가 없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법관 하고 싶은데 그때 보는 거죠. 누가 몸이 약한가. 저 약한 사람, 저 사람이 죽어야 할 텐데. 그래야 내가 기회가 올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대법관이 될 때 있죠.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될 때, 골치 아파요. 얼마나 골치 아프냐. 어려서부터 그 순간까지 모든 걸 다 털어내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상원에서 합니다. 상원에 인사청문회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털어내. 밤에 이렇게 어디 골목길에 가다가 살짝 쉬한 것까지 다. 끝까지. 그래서 다 드러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쭉 보면서 미국 국민들의 분위기가 이 정도면 임명해도 되겠네 할 때 그때 임명을 해요. 그때. 미국 국민들의 분위기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이게 뭐야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연방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이 돼야 미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마지막에 연방 대법관까지 간다 그러면 구제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장 돼가지고 우리 불안해서 못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 연방 권력 구조의 아주 특징적인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도의 대통령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헌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제가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후진국으로 가면서 죽음의 키스로 변했다. 이런 말을 했어. 다 죽어. 그 나라에 가면 이상하게도 다른 나라에 가면 대통령제가 그런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한쪽으로 딱 쏠려가지고 나머지 권력을 다 이렇게 그냥 복속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 때문에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통령제를 취하지 않고 대통령이 아닌 게 뭐 있죠? 의원 내각제. 일본도 의원 내각제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가 권력을 헌법이 인정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헌법이 견제장치로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탄핵제도예요. 대통령 탄핵제도를 취하게 되면 그것은 여지없어. 굉장히 무섭게 돌아가요. 리차드 앤 닉슨이라고 기억나요?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아주 유명했던 워터게이트 스캔들. 도청. 와이어 태핑에 한번 딱 건 거예요. 그 상대당 당사에다가 와이어 태핑을 딱 걸었는데 그것이 걸린 거야. 그것이 걸려서 그게 하원에서 저기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할 때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원에 그게 안이 딱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닉슨이 거기서 스텝다운 한 거예요. 그냥 내려가겠다 이렇게. 그만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거기 걸리면 꼼짝 못해.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특권 하나 주죠. 그 특권은 뭐냐면 형사상의 특권이에요.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그런 특권을 주는 거예요. 미국은 철저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토 파워를 줘요. 법률안 거부권을 줘요. 왜 미국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주냐? 정부가 하원이나 상원에 법률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법률안을 내는 것은 오로지 의원들만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힘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너도 하나 가져. 그래 준 것이 대통령 거부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나라에서 거부권을 주게 되면 우측 힘을 더 실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헌법을 보면 뭐라 그럴까, 짜깁기라고 할까, 이거 갖다 좀 갖다 붙여놓고 이거 갖다 좀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내 전공이 헌법인데 엄청 헌법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굴에 색이 안 나. 너무 공부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권력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 힘의 균형 상태는 국가 권력 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학급을 구성하고 있죠. 학급 이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일정 정도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또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실장이라고 합니까? 반장이라고 합니까? 실장이라고 하죠. 이제 실장이 가끔 회의 이렇게 진행하죠. 회의 진행하는데 그 회의를 진행한 실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실장은 자기가 회의를 주도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회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이렇게 절충을 하고 그러면 타협을 하고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실장의 임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의견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봅니다. 맞습니까? 라고 이의 없습니까? 하면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의의 주제자 인물을 역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주지 다 해. 그거 말하지 마. 거기 말해.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 가끔 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중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체어퍼슨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원래 뭐 했는지 알아요 혹시? 몰라요. 좀 알아주세요. 전북대 로스쿨 헌법 교수. 그러니까 헌법 이야기를 했지. 네? 어떤 계기로? 저기 오늘 집에 가면 유튜브에서 유튜브 안 해? 유튜브에서 김승환의 마지막 강의 한번 쳐보면 나와요. 그게 2010년 3월 17일 날 전북대에서 마지막 한 강의거든. 거기 보면 이 사람이 교육감 선거 나온 것을 엄청 싫어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어거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에 나는 전북 도민에게 징발당했다. 지금도 이렇게 내 평생의 삶에서 되돌아 보면 가장 이렇게 화려했던 때가 대학 교수실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여행 다니고 외국에도 나갈 수가 있고 교육감은요 얼마나 딱하냐면 딱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휴가를 얻어서 그래서 휴가를 한 10일 얻어서 이제 외국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겠죠. 그럼 가서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왜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대. 그래서 하고 싶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아도 이게 못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 교육감은 자기의 몸이 사물이 아니고 곡물이에요. 곡물. 이 사람이 갖다 써먹고 갖다 놓고 저기 써먹고 갖다 놓고 이런 곡물. 딱하죠. 그래도 여러분 혹시 나중에 교육감 하고 싶으면 해요. 네. 또 예. 교육감님이 그래도 지금 교육감이 되셨고 1년이 지나셔서 1년째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혹시 이루고 싶으신 전북 교육이 있나요? 이루고 싶은 거 교육의 파라다이스? 그 파라다이스는 모두가 행복하죠. 모두가 행복하고 시간 매듭 모든 게 즐겁죠. 그런 교육이 우리 전북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전북에서. 그래서 우리 기전여고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2학년 학생들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즐거우냐 물어보면 바로 나 기전여고에 가서 공부하는 거. 나 기전여고에 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 우리 선생님 그 이쁜 얼굴 보는 거. 그런 이렇게 그런 학교가 우리 전북의 학교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꿈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뭐 막연한 꿈. 그런데 이 꿈이 막연한 꿈이 아니고 교육감이 맨 앞장서서 정말 인간을 할 수 있는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갈 때 방학수업 했던가요? 네. 했어? 지금 초등학생 방학수업 없잖아. 시간을 가지고 없어. 지금 저랑 초등학생들은 방학 때가 되면 선생님들이 물어봐. 이렇게 이것 중에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원칙이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끝나고 개학할 때 이렇게 뭐 잘한 숙제 전시하고 이런 거 없어. 다 금지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 사람을? 학교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곳이 기분 나쁘게 하는 곳이 아니다. 응? 뭐라? 초등학교. 그리고 작년 12월 말로 뭐 계산해봤더니 전라북도 초등학교 중에서 중간시험, 기말시험, 지필평가 있죠? 그걸 안 하는 학교가 65개. 1학년부터 1학년 6학년까지. 중간시험, 기말시험 없어. 자유롭게 공부하라고. 몰랐지? 초등 같이 하고 싶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가 교육의 파라다이스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은 전주 시내 익산부산 전부 다 저기 시험 안 봐요. 시험 안 보고 그냥 내신으로만 들어가요. 시험 안 보고. 그렇게 해야 중학교 3학년 수업이 빡빡하지 않고 자유롭게 재밌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머리 떨어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항상 엄마 아빠 옆에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쉽죠?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남은 3년 임기 기간 동안 네.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실행하고 싶은지. 한 가지를 하고 싶다면 말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게 평소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그리고 그 다목적 강단이나 체육관도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그 시설을 걱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전부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는 써야죠, 그렇죠? 네. 네.